안녕하세요. 장검 2학년 6반. 이번 주도 온라인 수업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동안 진로 멘토링이나 이것 때문에 빠져서 까먹었을까 봐 학습지로 저번에 배웠던 후삼국 시대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할 건데요. 자, 우리가 배웠던 통일신라 말기 상황 속에서 이제 호족을 중심으로 새롭게 국가들이 출현했다라고 했고요. 그럼 후삼국 시대에는 어떤 나라들이 순서대로 출현하게 되느냐? 일단 가장 먼저 존재했던 나라라고 한다면 원래 기존에 있었던 신라가 1등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이 신라 한때 삼국 통일을 이뤘을 정도로 강국이었으나 당시 이제 신라 말기로 가면서 진골 귀족 간의 왕위 계승 분쟁이 굉장히 심각했고요. 그 틈을 타서 농민봉기, 우리가 흔히 밀란이라고 불렀던 농민봉기가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러면서 국력이 굉장히 약화가 되고요. 결국 최종적으로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쪽 동네 경상도 일대만을 지배하는 형태로 굉장히 세력이 크게 축소된 상황이었어요. 자, 그래서 신라가 이렇게 힘이 약화된 틈을 타 그 다음으로 등장했던 국가 후백제가 되겠는데요. 자, 후백제가 먼저 건국이 됩니다, 얘들아. 그래서 이 후백제는요. 군진 세력 출신이었던 호족이었던 견훤이 건국을 했던 나라인데요. 자, 견훤 군진이여 군사기지를 이용해서 군사력을 키워서 힘을 키웠던 호족이라는 거고요. 특히 이 사람의 기반 지역으로는 광주, 지금의 전라남도 광주, 당시 이름으로는 무진주라고 불렸던 지역이고요. 여기서 조금씩 세력을 키운 후 전라도에서 가장 큰 도시로 알려져 있죠. 전주, 당시 이름으로는 완산주라고 불리는 이 지역을 수도로 해서 후백제를 건국을 하는데요. 군진 세력답게 일단 견훤의 후백제는 군사력이 굉장히 강력합니다. 그래서 군사력이 엄청 강력한데 문제는 이 아저씨가 나라 이름을 괜히 후백제라고 한 게 아니야. 옛 백제 지역을 중심으로 나라를 건국을 했다라는 거고요. 이 옛 백제 지역이란 지금의 전라도, 충청도 일대, 즉 우리나라에서 쌀이 가장 많이 나는 곳이라고 했어요. 곡창지대, 곡식이 풍부한 곳이라는 거고요. 즉 다시 말하면 경제력이 굉장히 강했다, 풍성했다, 풍요로웠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육두품 출신의 인재들, 특히 대표적으로 최승우라는 사람이 유명한데요. 이러한 인재들의 활약을 통해서 후백제라는 나라를 건국했을 뿐더러 굉장히 세력이 많이 뻗어나갔고요. 자, 그래서 이 후백제가 실은 당시 후삼국 통일의 가장 유력한 국가가 아니었을까라고 손꼽힐 정도로 힘이 강력했습니다. 자, 근데 이 후백제가 건국하자마자 질 수 없어. 바로 다음에 나라가 건국된 곳이 있으니 거기가 바로 후고구려가 되겠습니다. 자, 이 후고구려는요, 초적이라고 불리던 일종의 이제 도둑 집단이죠. 호적이라고 불리는 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 가난한 백성들이 이제 도적단 무리를 만든 거야. 그게 커져서 호족이 되었던 궁예라는 인물에 의해서 나라가 만들어지고요. 참고로 근데 궁예는 초적 출신이긴 하지만 삼국사기 기록에 따르면 선생님이 그때 얘기해 줬어요. 신라 왕족 출신이라는 그러한 썰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아버지가 분명하진 않지만 아마 헌덕왕, 헌강왕 뭐 몇 명 좀 후보가 있어요. 그래서 그쪽에 왕이 아버지가 아니었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근데 이제 비운의 우리 스토리 들었었죠. 애꾸눈이 되고 아버지에게 버림받고 그러면서 이제 최종적으로 초적이 돼버렸는데 마침 당시 송악 지역을 다스리던 왕건이라고 불리는 굉장히 힘이 강력한 호족이 이 궁예를 밀어주게 되면서 왕건이 지배하고 있던 이 송악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후고구려라는 나라를 건국을 하게 됩니다. 자, 근데 이 송악이란 땅은 보시다시피 왕건의 세력이 강한 지역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궁예는 좀 더 자기 색깔을 내세울 수 있도록 자기 힘을 강화시키기에 수도를 얼마 안 가 철원이라는 곳으로 옮기게 되고요. 또한 직업적으로 자기가 초적 이전에 스님 출신이었기 때문에 불교를 이용해서 나라 이름을 후곡으로 해서 마진, 최종적으로는 태봉이라고 불리는 불교식 용어라고 했어요. 그런 식으로 나라 이름을 바꾸고요. 역시 후백제와 마찬가지로 이 왕건뿐만 아니라 궁예의 뒤를 돕는 육두품 출신의 똑똑이가 많았는데요. 대표적인 사람이 최원이라는 사람이 유명하고요. 참고로 이 사람은 뒤에 나중에 왕건을 도왔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신라, 후백제, 후고구려 순으로 나라가 출현하고요. 자, 이 시기 후삼국 시대라고 불리게 되는데요. 문제는 이 후고구려입니다. 이 후고구려에 큰 변화가 생겼죠. 일단 내용적으로도 수도도 바뀌고 나라 이름도 바뀌고 막 여러 가지 변화가 있지만 특히 여기서 주목할 인물 바로 왕건이 되겠습니다.
많이들 알다시피 이 왕건은 훗날 고려를 건국한 인물인데요. 자, 그럼 왕건이란 사람은 대체 누구였느냐? 역시 이것도 우리가 정리를 했었죠. 해상 세력 출신. 그치? 해상 세력, 즉 무역을 통해서 경제력을 키워서 힘을 키웠던 송악이라고 불리는 지금의 이제 개성 지역, 나중에 개경이라고 불리는 이 지역을 지배하는 호족이었고요. 앞에서 봤듯이 궁예가 후고구려를 건국할 때 크게 활약을 했던 인물입니다. 그래서 이미 이 과정 속에서 궁예의 측근으로서 굉장히 사랑을 받게 되는데 거기에 더해서 선생님이 지도 그려서 설명을 했었어요. 나주라고 불리는 지금 전라남도의 전주 다음으로 큰 도시인 거죠. 이 나주, 당시 이름으로는 금성이라고 부르는데 이 지역을 해군을 이용해서 점령을 하는 굉장히 후고구려의 그 힘을 키우는데, 힘을 유지시키는데 큰 역할을 하는 그러한 공을 세웠기 때문에 이걸 계기로 시중이라고 불리던 후고구려 최고 지위에 오르는 모습을 보이게 되고요. 궁예의 최측근으로서 굉장히 사랑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나라 건국을 궁예가 하긴 했으나 실질적으로 이 뒷배경에는 왕건의 역할이 엄청 컸다는 거. 일단 수도 송악도 그렇고 그지 여러 가지 컸다는 거를 많은 호족과 백성들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왕건은 그 부분에서 굉장히 인기를 많이 얻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명실상부한 고려 그 후고구려의 2인자로서 굉장히 크게 이제 자리를 잡게 되는데 문제는 이 과정에서 이 나중에 선생님 우리가 수업 시간에 봤어요. 궁예가 점점 미쳐가기 시작했다라는 거야. 그치? 이상해지기 시작했다라는 거고요. 그러면서 가혹한 정치, 흔히 폭력적인 정치라고 해서 폭정이라고 많이 부르는데 이 폭정을 실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 그때 막 얘기했어. 막 마누라도 죽이고 신하들도 죽이고 그래서 막 그 유명한 짤방 그 누가 기침 소리를 내었는가 뭐 그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굉장히 무시무시한 모습을 보이게 되는데요. 결국 여기에 대해서 많은 호족과 백성들이 실망을 하게 되면서 이 궁예를 몰아내고 새로운 왕을 세우려고 합니다. 이때 이제 눈에 띄었던 사람이 바로 이인자였던 왕건이었다는 거지. 근데 재밌는 건 이 왕건은 원래 궁예를 배신할 생각이 없었다고 하는데요. 저번 주 수요일에 여기까지 수업을 했었는데 기억나나요? 이제 이야기 들어보니까 약간 아리까리 떠올랐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그래가지고 이제 궁예의 폭정 때문에 이러한 사단이 벌어지게 되는데 유력한 왕이 후보로 올랐던 왕건은 원래 궁예를 배신할 생각이 크게 없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의리를 지키려고 했는데 왜냐면 진짜 왕건이 괜히 이 송화가 갖다 바친 게 아니었거든. 왕건은 궁예라는 사람에 대해서 궁예의 인품이나 여러 가지 행동에서 되게 매력을 느껴요. 그래가지고 이제 2인자로서 진짜 무슨 형 모시듯이 되게 사이도 끈끈했다고 하고 유명해. 그리고 궁예도 그 미쳐가는 과정 속에서도 굉장히 왕건에 대한 신뢰도는 높았다고 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궁예의 미침의 정도는 더 심해져 갔고요. 나중에 가면 결국 왕건마저 의심을 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날도 평소처럼 왕건이 출근했는데 궁예가 이제 왕건한테 하는 거야. 그때 내가 막 예시 들었던 것처럼 너 어젯밤에 나 죽이려고 신하들하고 약속 짰지? 뭐 이런 식으로 막 하는 거야. 왕건이 시겁하는 거지. 드디어 궁예가 나까지 의심을 하는구나. 막 이러면서 막 시겁하는데 그때 이 왕건을 도왔던 사람이 최연이래. 그러니까 많은 신하들이 왕건처럼 이렇게 의심을 샀다가 아닙니다 전하하고 대답을 했다가 다 죽었거든. 근데 최연이가 이때 왕의 말씀을 기록하는 이제 신하로서 비서처럼 대기하고 있다가 붓을 떨어뜨린 척하면서 왕건 옆에 가가지고는 꾀를 빌려줘요. 그리고 왕건이 이제 최연이가 얘기한 거 그대로 아이고 전하 죄송합니다. 제가 어젯밤에 잘못된 마음을 품었는데 와 진짜로 우리 전하께서는 마음을 읽으실 줄 아는군요. 다시는 제가 그러지 않겠습니다. 막 이렇게 나와.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모든 신하들이 아니옵니다 전하 이랬는데 궁예 입장에서는 처음으로 왕건이 자기 마음 읽는 걸 인정해 준 거야. 기분이 좋아. 그래가지고는 왕건의 그날은 살려줬다고 해. 뭐 이런 우스갯소리 같은 일이 있었는데 어쨌든 이러한 것들을 경험하면서 왕건이 아 이대로 있으면 나도 개죽음 당하겠구나 싶어가지고 결국에 어쩔 수 없이 이제 궁예를 몰아내게 되고요. 그 결과 왕건이 궁예를 쫓아내고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있는 지역이 과거 고구려 지역이었기 때문에 이 고구려를 계승하겠다라는 의지를 담아서 나라 이름을 고려다라고 짓게 되고요. 그리고 궁예의 세력이 강했던 철원에서 자신의 지지 기반이었던 자신의 힘이 강했던 송악 지역으로 다시 수도를 옮기는 모습을 보이게 되고요. 그리고 이때부터 이 송악은 고려의 수도다라는 의미에서
개경이라고 불리게 됩니다. 그래서 교과서 보시면 딱 요 후삼국 시대 부분 전후만 요 지역 이름을 송악으로 나오고 뒤에 가면 고려 이제 내용에서 다 개경이라고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도 개경이라고 이제 익숙하게 만들어 두시면 좋겠고요. 오늘날은 개성이라고 불리죠. 그래서 다 같은 도시다라고 부르시면 되겠는데요. 자, 그러면 이제 왕건이 고려를 세웠어요. 결국 최종적으로 후삼국은 신라, 후백제, 그리고 고려 이렇게 삼국이 경쟁을 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상황 이제 다시 통일을 해야겠죠. 변화가 일어납니다.